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게 전해진 한 소개팅에 관한 사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말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42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평소 소개팅 같은 자리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랜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거듭 부탁했고 거절하기 어려워 나오게 된 자리였죠.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청바지 차림의 민준 씨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샤넬 백을 든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었어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수진 씨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네, 수진이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수진 씨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민준 씨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회사요? 어떤 회사인데요? 대기업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 쪽입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고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중소기업이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민준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물었어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매출은요? 노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직원은 50명 정도 되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50명요? 그 정도면 식사가 나왔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하거든요. 매일 재벌들, 유명인들 만나요. 제 고객 중에는 연예인도 있고 대기업 임원들도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저 이번 달에도 명품 몇 개 샀는데 제 기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아무 브랜드나 입지 않아요. 민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다니는 고급 모임, 만나는 사람들의 스펙,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이런 분들이에요. 제 친구 남편은 삼성 다니고 또 다른 친구는 의사랑 결혼했거든요. 민준 씨는 묵묵히 식사를 하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진 씨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솔직히 미래가 불안하지 않나요? 민준 씨는 포크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고 직원들도 오래 다니는 편이에요. 제품 품질로 승부하는 회사거든요. 수진 씨는 비웃듯 말했어요. 품질로 승부요? 그래봤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솔직히 대기업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안정성도 다르고.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한데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걸 알았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솔직히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대표님이면 저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수진 씨가 레스토랑을 나가자마자 한 일은 핸드폰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들, 오늘 소개팅 완전 최악이었어. 중소기업 대표 레키 으키윽 50명짜리 작은 회사. 시간 완전 낭비했네. 친구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헐 진짜? 그럼 별로네. 수진아 너 기준이 높잖아.
대기업 아니면 패스지. 수진 씨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글을 올렸어요. 오늘의 교훈 소개팅은 스펙 확인하고 나가야 함. 해시태그 시간 낭비 해시태그 기준 있는 여자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준 씨는 레스토랑에 홀로 남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런 사람과 인연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 씨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직장은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고급 백화점의 최상층에 위치한 VIP 고객 전용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수진 씨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전 회의 시간 팀장이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주요 납품업체 대표님들이 오십니다. 수진 씨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시는 분 중에 TK산업 대표님이 계신데 우리 백화점 생활용품 라인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꼭 잘 모셔야 합니다. TK산업. 수진 씨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민준 씨의 회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처럼 라운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VIP 고객들을 위한 티와 다가를 준비하고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오후 2시 거래처 미팅 시간이 되었어요. 백화점 임원들과 함께 여러 명의 사업가들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백화점 상무와 악수를 나누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수진 씨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화점 상무가 소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TK산업의 강민준 대표님입니다. 저희와 10년 넘게 거래해 오신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죠.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 씨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백화점 임원들이 민준 씨를 대하는 태도가 그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강 대표님, 이번 신제품 라인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품질이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들이 TK산업 제품을 정말 신뢰하시거든요. 클레임이 거의 없어요. 민준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이 이 거대한 백화점의 핵심 거래처였다는 것을. 미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진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가 수진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팅이 끝난 후 라운지에는 수진 씨와 동료 직원만 남았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어요. 수진아, 너 아까 TK산업 대표님 보고 얼굴이 왜 그랬어? 아는 사람이야? 수진 씨는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강민준 대표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우리 백화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처 중 하나거든. 제품 품질도 최고고 납기도 정확하고 다른 백화점들도 다 모시려고 난리래. 수진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동료는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 진짜 겸손하셔. 돈도 엄청 많으시면서 전혀 티를 안 내시고 직원들한테도 되게 잘해주신다더라. 우리 업계에서 소문난 신사야. 수진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뭘 놓쳤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 씨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짧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어요. 수진 씨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쉽게 무시하고 버렸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수근거림을 들었어요. 야, 너 TK산업 대표님이랑 소개팅 했었다며? 수진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수진 씨가 올렸던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그 글을 본 누군가가 캡처해서 퍼뜨린 거였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선배 직원이 수진 씨를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 나와봐요. 복도로 나간 수진 씨에게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이랑 소개팅했던 거 사실이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중소기업이라고? SNS에 그런 글까지 올리고? 수진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래처인지 알아요? 우리 백화점 실적의 상당 부분이 TK산업 덕분이에요. 그런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수진 씨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망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팀장이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TK산업 관련 업무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참여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프리미엄 네트워킹 모임이라는 곳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죠. 수진 씨는 항상 이 모임에서 자신의 직장과 만나는 고급 고객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처럼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진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모임의 리더 격인 미경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민준 씨였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TK산업의 강민준 대표님이세요. 제 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모임에 와주셨어요.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미경 씨 초대로 오게 됐습니다. 모임 멤버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수진 씨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TK산업이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지 다들 아시죠? 한 멤버가 물었어요. TK산업이요? 그 유명한 생활용품 제조업체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국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에 다 납품하는 회사예요. 직원도 10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명 넘게 있고요.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10명? 그건 본사 인원이었던 거예요. 공장과 물류센터 직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민준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제조업이다 보니 직원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본사는 50명 정도지만 전체로는 조금 더 되죠. 모임이 진행되면서 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멤버가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유통업계에 있는데요. TK 산업 제품들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항상 얘기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최고래요. 다른 멤버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대기업 제품이랑 비교해도 절대 안 밀린다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만든다면서요? 민준 씨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성실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미경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부모님 사업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 본인이 일궈낸 거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던 이 모임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 한 멤버가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수진 씨, 같은 유통업계 계시잖아요. 혹시 TK 산업 아셨어요? 수진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백화점 거래처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 씨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참, 다들 이거 봤어요? SNS에서 캡처된 글인데 화면에는 수진 씨가 올렸던 그 스토리가 떠 있었어요. 오늘의 교훈 소개팅은 스펙 확인하고 나가야 함. 중소기업 대표레키 으키응 모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경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 씨, 혹시 이거 민준 오빠 얘기한 거예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한 멤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 수진 씨가 민준 대표님이랑 소개팅을 했던 거예요? 민준 씨는 조용히 앉아 와인만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큰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다니. 수진 씨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 그게 오해예요. 전 그냥 하지만 다른 멤버가 끼어들었어요. 오해요? 여기 글에 다 써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무시했다고. 시간 낭비였다고. 또 다른 멤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실망이에요. 저희는 이 모임에서 사람들을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게 우리 모임의 정신인데. 수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준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회사의 크기나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약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라고 다 안정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모임 멤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죠. 진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미경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임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자리거든요.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다른 멤버들도 동의했습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아요. 이런 태도는 우리 모임에 맞지 않아요.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어요. 밖으로 나온 수진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다녔던 모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수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모임 단톡방에서 나가졌다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다음 날 백화점 출근길. 수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TK산업 대표를 무시했다는 것을. 그리고 SNS에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수진 씨에게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마저 눈을 피했습니다. 오후에 팀장이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번 달부터 주요 고객 담당에서 빠져요. 당분간은 뒤쪽 업무만 맡아주세요. 수진 씨는 알았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가장 큰 매력은 중요한 고객들을 직접 대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선배가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야. 특히 거래처는 더더욱.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자신의 SNS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을 자랑하던 게시물들,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허세 가득한 글들. 하나하나 삭제해 나갔어요. 이제야 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살았는지 보였어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습니다. 수진 씨도 이제는 잊으시고 앞으로 더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수진 씨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조언을 해준 민준 씨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개팅 주선을 해주던 지인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조심해야 해.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대. 주말 오후 수진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던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항상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과시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진심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핸드폰에는 새로운 소개팅 제안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소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진 씨는 그 소개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소박한 카페였어요. 상대 남성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대화를 나누면서 수진 씨는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는 진심이 있다고. 하지만 남성은 1시간쯤 지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수진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성은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서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성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시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남은 카페에서 수진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어요. 자신이 만든 평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명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허세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했다. 내가 찾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다. 중소기업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놓쳤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겠다고.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었고, 과시하는 SNS 게시물 대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주요 고객 담당은 아니었지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동료들도 조금씩 수진 씨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응,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 씨는 우연히 민준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거래 관련 일로 들른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수진 씨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가 인사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났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팀장이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요즘 일 처리 잘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다시 주요 업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수진 씨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자신이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주말에 수진 씨는 혼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녀는 자기계발서를 한 권 빌렸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였어요. 책을 읽으며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배우고 있구나.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친구 혜진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의 연락이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커피 한잔 할래?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혜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더라.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다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 예전에 좀 심했어. 사람을 너무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잖아. 수진 씨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이제는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강민준 대표님 말인데 요즘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신다더라.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만났다고. 수진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래,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수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후회돼? 수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야 할까? 나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교만했거든. 혜진이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때 혜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는 네가 진짜로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계속 노력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수진 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수진 씨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동료들도 서서히 수진 씨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신뢰는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새로운 소개팅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만남에 나갔어요. 상대 남성은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교사가 됐고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남성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수진 씨는 그 선생님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죠. 그의 말이 수진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편 민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이었죠. 가끔 백화점 미팅에서 수진 씨와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죠. 민준 씨는 여전히 겸손했고 수진 씨는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수진 씨는 백화점에서 다시 주요 고객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신뢰를 회복한 결과였어요. 더 이상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짜 품격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이 몸에 배어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만남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수진 씨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이 돌아왔구나. 잘못된 길을 한참이나 걷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 바람이 불어와 수진 씨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진 씨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삶. 민준 씨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 인연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허영과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 수진 씨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죠.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진심으로. 창밖으로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새 생명을 트루는 것처럼 수진 씨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겠죠. 그렇게 사람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